조선을 뒤덮인 농민의 함성에 대한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나라 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네, 왕이나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리고 막 자연재해라던가 아니면은 전염병 같은 게 돌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가지고 농민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제 조선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조선 말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세도 정치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왕실을 외척 가문 중심으로 몇몇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외척 가문이라 하면 이제 왕비의 그런 친척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팔도를 주무르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60년 동안 계속되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순조가 11살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헌종은 8살,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왕이 다스리기보다 그 이제 왕의 뭐 부인의 그런 친척 아니면 그 뭐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철종도 이제 헌종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니까 그 친척 중에 한 명을 데려다 왕을 삼은 건데 철종은 19살에 왕이 되었는데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맘대로 외척 가문이 맘대로 정치를 하였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정부패로 관리들이 이런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농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어려운 일이 세금 문제였죠.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것은 원래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갚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은 아니었죠. 근데 세금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비싼 이자를 받는 그런 관리들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줄 때 쌀을 빌려준다고 하면 쌀에다 겨라던가 모래를 막 넣어요. 그래가지고 쌀은 조금이고 이런 것들 그 무게만큼을 빌려주고 갚을 때는 또 이자를 더 쳐가지고 이렇게 갚게 한다거나 아니면 빌리지도 않는데 장부에 올려가지고 갚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죠. 그래서 이거를 정약용이 이런 황곡 문제를 비판한 시를 짓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를 하면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평안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중국 쪽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땅도 척박해가지고 그런 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금은 그냥 국가에 내기보다는 여기에서 군사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제 여기에까지 그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성리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해짐이 늦었어요. 그래서 관리로 뽑힌 사람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끌어주지 못해서 높은 관리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평안주 출신이랑 결혼하는 것도 막 꺼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디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 전라도 출신이라 하면 조금 막 무시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차별과 천시를 당했기 때문에 더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도에서 태어난 홍경래. 어려서부터 양반과 관리들에게 시달리는 농민의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치밀하게 봉기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봉기는 백성들이 벌떼처럼 때를 지어서 일어나는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양봉업자를 하잖아요. 이제 벌떼 같은 일어난다. 지금의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집회라던가 촛불 집회, 뭐 하면 운동, 3.1 운동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도 정치와 지역 차별을 비판하면서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 열흘 만에 장악했지만 광군의 토벌 작전으로 정주성에서 진압을 당했죠. 그리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박보검이 나왔던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이 홍나온이었어요. 그 홍나온이 누구의 딸이었을까요? 네, 홍경래의 딸이라고 그 드라마 설정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홍경래의 딸이란 게 밝혀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남장을 해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관군과 싸우다 보니까 지금 농민이었는데 지금 우리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총 그리고 막 화포 아니면 막 화약으로 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이제 진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3,000명 정도는 잡히게 되고 2,000명은 참수형에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패로 끝났지만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홍경래 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 봉기가 계속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진주 농민 봉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청으로 몰려가 탕과놀이를 굴복시켰죠. 그러니까 막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막 그 관리 이런 직을 사는데 어떤 데 뭐 군수 같은 경우에는 뭐 5억이라던가 그리고 뭐 도지사급은 20억 정도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관직을 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가 되면 어때요? 자기가 쓴 돈만큼을 또 빼내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또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수탈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농민 봉기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그래서 제주도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정말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봉기의 규모가 커지자 조정에서는 중앙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서 요구 조건도 들어주고 부정을 저지른다 해서 처벌하였어요. 하지만 또 개선안도 마련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아까 가장 힘들었던 게 황곡 제도였잖아요.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것이 전세와 군포가 있었어요. 전세는 토지에 내는 세금이죠.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고 이거는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내는 세금인데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이나 아이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면 친척이 도망가 버리면 친척한테 아니면 이웃이 또 도망가 버리면 이웃한테 이렇게 냈던 것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삶은 너무 비참하였고 어차피 죽을 거 밀란 일으키고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런 밀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정신적으로 이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최재우가. 서학은 우리 것을 해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성리학은 백성이 원하는 개혁을 이루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학에 맞선다는 의미에서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신앙, 유교, 불교, 서학의 좋은 점을 받아들였어요. 서학의 좋은 점은 뭐였죠?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내천사상이에요.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칭 개벽이에요.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백성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희망이 없었던 백성에게 희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심어줘서 힘든 이런 밀란 상황에서도
계속 이기면서 밀란을 참여했던 거죠. 하지만 신분 차별을 중시했던 그 지배층에게 이렇게 백성을 속이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종교라 해서 금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최재훈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음에 배울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용담유사라는 노래 가사집을 통해서 이런 사상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백성들의 삶이 왜 어려웠고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밀란을 일으키고 이랬는지 우리 다시 학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